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수업 시간 일과 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직업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미래 직업 세계에 어울리는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 여기 옆에 페이지 45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교과서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교육과 진로 교육을 융합해서 살아있는 진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과서 페이지를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래 직업 세계는요, 로봇과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까? 네, 대체합니다. 분명 일부는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하고 직업을 선택할까?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올 텐데, 우리는 로봇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자, 이렇게 볼게요. 그냥 좋아하는, 잘하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선택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지만 선택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때 로봇이 대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D 펜 장인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미래 조속과를 나왔어요.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전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다가 3D 기술을 접목을 해서 지금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뭐 누군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는 친구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단순히 미래 전망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망이 있는데 내 전공과 내 재능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재능 상관없이 넘어가다 보면 정말 삶이 힘들어지죠.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으면 보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결과적으로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NCS 역량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NCS 역량을 다 키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100%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할 때 필요한 성격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내 성격 너무 싫어. 내 성격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성격으로 갈 거야.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 그리고 공모전이나 대회를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협업 능력이 생기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많이 길러지느냐면 그 대회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다가 나중에는 정말 강심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면접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 못 받으면 뭐 어때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즐겼으면 좋겠다. 즉, 파랑새를 잡고 찾는 게 아니라 그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2045년도에 메가 트렌드, 여러분 책 페이지 47페이지에 있어요. 총 10가지의 UN 미래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책에서는 아마 8가지만 언급을 했을걸요? 근데 인간 4.0이라고 해서 나중에 인간의 기능, 장기 기능, 뭐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장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45년에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가도 해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이크로 국가가 설립이 되거나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인터넷 기반의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다. 지금도 많이 있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될 거다. 물론 굉장히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브레인 업로드. 여러분 지식이 앞으로 인간의 두뇌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업로드해서 판매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숙제를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자, 몰입 인생도 있고요. 가상현실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몰입되어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나쁜 쪽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합성 생물학이라고 얘기해서 인간이 만들어온 그 합성되어 있는 생물학을 새로운 생명체를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24시간 일하는 모습을 그런 생명체들이 그런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 생명체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나쁜 부정적이지만 가족 해체까지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좋은 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망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자, 페이지 50페이지에 여러분 그 전망이 나와 있는데 1위가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 높은 직업이 콘크리트 공이래요. 점점점 내려가면 건축 도장공도 기계,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가더라도 절대 대체 못하는 거, 화가 및 조각가라든가 사진 작가라든가 뭐 작가 및 관련 전문가라든가 무용가나 안무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맹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자기기 분야의 자동화 대체를 하기 위한 장비나 기기는 누가 만들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맹신하지 마세요. 자,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땡땡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창의력과 땡땡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창의적인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네모 두 칸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창의를 한다는 얘기죠. 로봇들은 못해요. 앞으로 그런 로봇이 언젠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앞으로 불확실한 그 미래를 그 인공지능이 분명히 뭔가를 해결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안 좋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다 보면 분명히 인정이 받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여러분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직업이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또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스페인 성지순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지순례 그 패스가 루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한 500km 정도가 돼요. 근데 500km를 가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타고 500km 정도면 하루면 갑니다. 절대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한 달 동안 500km를 스페인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갔다 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가면 막 무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무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던 그
가정과 그 사이에 만난 사람들, 걸으면서 배운 점, 그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이 목적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결과만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사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 의미 있고 내가 만족스러운 가정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물을 획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45페이지에 NCS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NCS가 여러분 취업할 때도 이 시험 검증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약자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예요. 줄임말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데 이 능력은 태도, 기술, 지식. 태도는 뭐죠? aptitude. 기술은 skill, 지식은 knowledge. 그래서 합쳐서 ask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더라도 꼭 처음만 할 때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에도 ask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도 ask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NCS 시험 볼 때 이 10가지 능력이 있어요. 총 10가지예요.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직업윤리, 조직이해, 기술 능력, 정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거 100점 다 받아서 뭐 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직무에 관련된 거를 더 보완하려고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모두 다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무 능력,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무에 따라 강약 조절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NCS는 아까 얘기했죠. ESC다, Aptitude, Skill, Knowledge다 라고 말씀을 얘기했고요. NCS는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자기 이해를 통해서 목표 설정한 태도, 진짜 태도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예요? 태도가 엉망이고 인성이 엉망이면 개판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스킬 같은 경우는 뭐죠? 능력. 여러분이 만약에 3D에 관련된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툴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솔리드웍스, 그 다음에 구글 스케치업 등등 이런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테크닉의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에서 배우는 기본 이론 관련된 내용들, 그건 뭐라고 얘기한다? 지식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예요? 태도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 태도가 개판이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실제 NCS 평가할 때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 총 10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료로 특강 강좌가 있으니까 제가 안내 여러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듣고 다들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다 따라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자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에스크 얘기했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aptitude, 그다음 두 번째 스킬, 그다음 세 번째 knowledge다. 그래서 aptitude는 뭐예요? 우리 진로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묻는다. 어떤 가치가 나를 이끄는가? 네트워크 열매, 도전 목표, 위험, 기업가. 그래서 여러분 진로에는 기업가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킬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테크닉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테크닉이고 날리지는 기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직업은 NCS 스타일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여러분 선배들 참 많더라고요. 됐죠? 예를 들어 고졸 한전 채용 공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식, 기술, 태도. 자, 지식, 기술, 태도. 에스크 나오죠? 그다음 어떤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분석적, 개념적 사고, 그리고 조직 이해 태도 다 나오죠? 다. 자, 태도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도면 판독 기술.
계측기 사용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본적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전자 회로도 설계 지식, 전기 설비 기술 지식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떠요. 그러면 이 에스크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자격증도 획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챕터의 대단원의 소단원 2번 직업세계의 변화와 학과 자격을 알아볼게요. 자, 학과를 여러분이 지금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전자 전공인지, 전기전자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자동화인지 이미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또 선택을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어디 가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어디, 제가 마우스 패드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가 점 네, KR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학과가 다 나오고요. 여러분 커리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학과에 뭐가 있는다? 그 학과에 들어가려면 적성 흥미, 희망학과, 배우는 과목, 전망이나 연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재밌다고 해서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없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아까 봤던 어디가.kr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을 자동화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과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학과가 있는 학교에 어떤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이 나와요. 이게 뭐죠? 배우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 꼭 보세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여러분이 게임학과 가면 게임만 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저런 거 배우네?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럼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죠. 반드시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학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등학교는 이미 끝났어요. 대학교 갈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화를 했는데 자동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경영쪽으로 갈 건데 대학을 상관 있어 없어요? 상관없죠. 그렇지만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바꾸면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게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학과에 관련된 거가 뭐 또 볼게요. 커리어넷 들어가도 볼 수가 있는데 커리어넷에 학과 정보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어요?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여기 다 나오죠? 어떤 학과에 뭘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나옵니다. 꼭 검색을 해보세요. 학과 정보에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학과에 꼭 가고 싶은데 꼭 수학이 필요하대요. 근데 수학이 진짜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요. 전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수학 진짜 필요한 학과가 전자예요. 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학 포기하면 안 되죠. 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수학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저처럼 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한 문제까지는 필요 없어요. 기본 문제만 여러분이 알고 가고요. 심한 문제 포기해도 돼요. 물론 시험 성적은 못 받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로 이 학과에 가고 관련된 대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취업처에 이 수학이 필요하더라고 얘기하게 되면 심한 문제는 포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서 한꺼번에 다 포기하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자, 필요하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그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자, 특성화고 말소고 학생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나? 우리는 말소고등학교 학생이에요. 특성화고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격증을 취미로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취업처의 희망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1급을 받아야 돼요. 2급을 받아야 돼요. A등급, B등급. 뭐가 좋아요? 당연히 1급이나 A등급이 좋죠. 근데 1급이나 A등급 따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자, 기계, 자동화 쪽인데 사무 자동화 쪽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꼭 1급이나 A등급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회사에서 최소한 사무 자동화에 필요한 정도, 그 정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 B 받아도 됩니다. 근데 기존에 1급이나 A 받았어요. 그럼 잘 된 거죠. 근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민간 자격증보다 국가기술 자격증 따세요. 대표적인 게 어디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따요.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한 자격증 따세요. 괜히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니지 마시고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과에는 뭐가 있죠? 솔리드웍스. 국제자격증 같은 경우에 그 CCNA 국제자격증이 있어요. 솔리드웍스나 CCNA. 기계과에는 솔리드웍스, 전자는 정보통신은 CCN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국가기술자격증은 민간 자격증보다 훨씬 좋으니까 민간 자격증 막 따려고 하지 마세요. 전망 좋다 이런 말 현혹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수고등학교한테는 필기시험을 안 보고 딱 한 번만 필기가 면제되고 실기만 보는 자격심이 있어요. 의무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딱 한 번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죠. 필기는 어려운데 실기는 학교에서 배워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은 의무검정으로 해도 돼요. 근데 필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의무검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필기를 공부를 하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필기를 면제해서 실기를 땄지만 자격증을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필기를 면제할 이유가 없죠. 다른 걸 면제하는 자격증으로 가세요. 됐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반드시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기과예요. 그럼 전기기능사가 핵심 자격이잖아요. 저 같으면 필기 공부부터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나 해도 안 돼. 그럼 전략을 바꿔요. 난 필기 시험 안 보고 실기로 바로 전기기능사 따겠다. 그렇지만 의무검정은 딱 한 번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자, 자격증 취득 웹사이트 정보예요. 큐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글, ITQ, 엑셀, 파워포인트, ABC 등 자격이 있는 그 KPC 민간 자격이에요. 여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은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들어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특수 분야 자격증은 전공 선택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방법 중에 제가 숙제를 안 해도 되는데 하세요.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조사를 해서 책에다가 작성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평상시에 성실한 친구들은 나중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출석 체크하니까 출석은 꼭 하세요. 여러분 결과 처리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자, 전기, 기계, 자동화 관련된 추천 자격증이 있어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기, 기계, 자동화에서는 이것 따놓으면 공통적으로 꼭 뭐예요? 여러분이 취업하거나 전기과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자격증, 공통 자격증. 기계과 나왔으면 선반, 밀링이고요. 자동화는 생산 자동화나 설비 보정 기능사, 공유압 기능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거니까 이걸 공부해 놓고 자격증을 따놓으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쟤 성실하구나 라는 걸